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윤상현 의원실을 통하여 함께하고 있는 트루스코리아와 또 부방대 서울특별시 교회총연합회가 함께 오늘 기자회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특별시 교회총연합회 운영위원장 박원영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때 일제와 함께 한일 합병이 되기 전에 1910년도였다면 1909년도에 안중근 의사는 하얼빈에서 힙도 히로노비를 총격을 가했습니다. 그날이 10월 26일이었고 한일 합병은 그래도 1910년에 되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도에 만세 3.1 만세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45년도 8.15 해방이 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 먼저 일어났던 엄청난 대한민국 한국교회의 큰 사건이 193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사참배의 결의였습니다. 9월 10일 날 총회를 하고 그때 당시에 23개의 전국 지역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었고 17개의 노회가 결의를 해서 신사참배를 결의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통과가 되자마자 일본 순사들에 이끌려서 남산에 있는 신사참배를 하게 되었고 한강에 나가서 신사참배를 위한 몸을 재개할 정도로 씻었습니다. 그때에 반대했던 사람들이 238명의 목회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순교자는 30여 명의 주기철 목사님을 위시하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작금에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의 이 정치적 상향과 국회 폭주로 인하여 한국교회는 위험에 처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지금 일어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어떻게 교회가 이미 어느 당을 통하여 수십 명의 국회의원들이 교회 폐쇄 사인을 했다는 정보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국회에서 입법 폭주를 통하여 말할 수 없는 그야말로 국무총리와 장차관들과 검사를 탄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법에 맞지 않는 국회의 절차의 법에도 맞지 않는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입건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법 현상과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입건하는 그 상황에 또 서부지검의 청년들이 입건되는 것처럼 앞으로는 법의 절차와 관계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로 입건될 수 있고 체포될 수 있다고 하는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있습니다. 홍콩과 대만에 위험한 시국이 있는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에 계몽이 되고 있는 이 계엄령의 시기에 공사나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지자체도 여러 곳곳마다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좌편향의 법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친중북 세력으로 인하여 또 예산 삭감으로 인하여 부정선거로 인하여 군인을 해유하고 가짜로 발표하게 해서 그야말로 내란 사범으로 잡아가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과연 정당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인지 우리는 묻고 싶습니다. 앞으로 헌법재판에서 마지막 일어나야 될 탄핵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기각을 넘어서 각하가 돼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살리고 이끌어가길 원한다면 정당하게 정당들이 페어플레이를 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정권을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의 지령을 받고 공산의 세력에서 여러분들이 정권을 탈환한다 그러면 이것은 정당한 페어플레이 정치가 아니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판단이 있기를 저희들은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끼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민주당의 해산 명령을 선언합니다. 거짓과 조작으로 대통령을 탄핵하는 만행의 주역 민주당과 국가 전복 세력들의 퇴장은 자유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윤석열 대통령께서 육참 골단으로 보여준 국민 계몽 선언은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국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준 행동의 역사였습니다. 2020년 9월 22일 새 연평도 양상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한 해수부 주무관 이대준의 죽음에 문재인의 국정농단과 살인의 최종 결정권이 작동되었고, 민주당의 조작, 해유, 은폐, 선동은 입법부 역사상 가장 더러운 국회가 국민을 버렸고, 인권유린과 선동으로 일관하여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켰습니다. 저는 오늘 국민 여러분께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민주당과 국가 전복 세력들의 정당이 해산돼야 하는 법리적 사유는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너무 많기에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국정원장 출신의 박지원, 사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법사위원장의 정청래, 법무부 장관 출신의 박범계, 과방위원장 최민희, 권익위원장 출신 전현희 등의 민주당은 동생의 죽음과 이후에 벌인 착재들을 정당 해산으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헌재에 제출한 감사원장 탄핵 소추서를 보면 경악할 내용으로 탄핵을 요구하였으나 헌법과 국회법대로라면 민주당의 탄핵 소추 의결은 초등학교 수준의 문맹 정도로도 민주당이 탄핵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범죄 집단 민주당이 당당하고 떳떳했다면 사건 발생 이후 국정감사에서 왜 저의 증인 출석을 그렇게 막았는지 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국민을 선동하며 조작 정치하는 586이라는 거악의 실체를 끊어내고 습관적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을 탄핵의 심판대에 올려야 합니다. 더러운 범죄를 조작과 선동으로 덮을 수 없는 이유는 국민이 부당함을 깨우치고 새롭게 국가 재건을 명령하는 것인 바, 민주당은 역사의 심판에서 역행하는 잘못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 구성원들은 나라를 망친 원흉 586의 태장이며 국가를 버리려고 작당하는 국가 전복 세력들의 퇴출을 요구합니다. 이제 민주당과 국가 전복 세력들의 해산 명령으로 국회에서, 우리 영토에서 분리수거를 실시하여 망국적 사태에서 벗어납시다. 부정하고 부당한 선관위가 관리했던 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을 사직생의 각오로 전원 퇴출을 요구합니다. 국회를 절대 권력으로 착각하는 오만을 국민이 해산 명령을 통해 국회의 순기능과 국가 재건의 애국적 인재 등용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진리로 싸우는 애국진보 추루스코리아 민주당 해상국민운동 본부 본부장 정부영입니다. 최고의 권력을 지닌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킨 것은 세계 헌정사에 없다고 스카이데일리는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진짜 내란범은 누구입니까? 2022년 3월 대선 이후 대통령 퇴진 탄핵 집회가 178회, 그리고 정부 공직자 탄핵이 29회, 국정을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을 완전하게 삭감하고 북한에서 쳐내려와도 그것을 지휘할 장관들이 없게 만든 대한민국 국정을 마비시킨 자들이 민주당입니다. 대통령도 없고 행안부 장관도 사표가 수리된 상태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국수본과 수사 권한도 없는 불법단체 공수처에서 대통령을 내란 수괴라 명명하고 수사를 지휘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민주당의 이재명, 추미애, 박찬대,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우리는 간첩이라 부릅니다. 그러한 박선원, 정청래 등의 가짜 메모, 곽종근 특전사령관 회유 공작을 우리는 보았고 국힘당 내에서도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게 내란 속에 프레임을 씌우고 자진 사퇴, 하야하라고 주장한 한동훈 친중 계열 의원들이 30여 명입니다. 친중 반역에는 여야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대통령 변호인단 김계리 변호사는 민노총 간첩 지령을 밝혔고 그 지령을 충실히 수행한 것이 민주당인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들자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그를 위한 일가족 측근들의 정치 추문을 끝없이 물고 늘어져라라는 북한의 지령이 있었고 그러한 지령을 수행한 민노총 간부 3명이 5년에서 15년 중형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침해하고 기업 비밀을 빼가는 중국 간첩법을 가로막고 오히려 삼성생명법, 산업안전법, 국회 증언법 등으로 우리 기업은 끝없이 공격하는 민주당은 간첩 정당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에 침묵하는 대한민국 언론입니다. 탄핵소추에서 민주당 스스로 내란죄를 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홍장원 메모도 박선원의 필체와 같다는 국가수 검사가 발표되고 민주당 박선원과 김병주가 국회의원이 아닌 요원들을 국회 밖으로 나오게 하라는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말을 즉석에서 의원을 왜곡하는 동영상들이 폭로되어 김병주는 스스로 앞으로 그리 안 할 테니 국힘에서도 회유라는 말을 꺼내지 말라고 미안하다고 사과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말입니까? 그리고 친중 부정선거 의혹은 2020년도 4.15 부정선거, 2024년도 4.10 부정선거 증거는 차고도 넘치는데 우리는 아직도 부정선거를 의혹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은 2022년도 7월 28일 대법원 판결로 미루는 것이 선관위의 작태입니다. 10년간 1,200명의 부정채용과 5분의 1이 친인척 사촌지간인 가족회사가 된 선관위, 감사원의 감사도 받지 말라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원장, 지역선관위원장을 판사들이 하고 있어 부정선거 원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버의 비번도 우리 집 현관문 비번만도 못한 1, 2, 3, 4, 5로 만들어 중국 해커들, 북한 해커들 어서 오십시오 해놓은 것을 국민에게 부정선거 없었다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썩어 빠진 선관위와 그것을 옹호하는 대한민국의 신문 방송들입니다. 친중 반역 간첩범죄 위원 민주당을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뽑고 있다면 북한 지령을 받는 민노총의 지휘하에 한 회사처럼 보도하는 신문 방송사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국민들은 깨어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기에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그럼에도 승리했다는 것은 압승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대한민국 선관위 A앱을 통해 전 세계 부정선거를 진행하고 친중 정치인들이 당선되게 만들고 각 나라의 이권을 탈취해온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아프리카 등지에서 부정선거를 한 중국 공산당이 세계에서 가장 요충지인 한반도,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스스로 개돼지임을 자인하거나 아니면 중국의 자금에 노출된 친중파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올해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종북 주사파, 이제는 친중 자금에 의해 친중화된 좌파 세력들의 공작이 멈춘 것은 단 한 시간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목적은 통일이 아닙니다. 세계 6위 경제력을 갖춘 대한민국을 통째로 수탈하는 것입니다. 2016년도 박근혜 대통령 정부 당시 우리나라 예산은 386조였습니다. 2025년 결정된 우리나라 예산은 677조, 300조가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 예산의 2분의 1이 증가되어 여러분에게 갔습니까? 기껏 해봤자 이재명이 전 국민에게 주자는 25만 원입니다. 다 어디로 갔을까요? 바로 좌파 이익 카르텔입니다. 그들이 정권을 잡으면 대한민국 예산의 2분의 1을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고 여러분의 세금이 중국 조선족 건강보험료로 2조 원이 넘게 되고 주한미군 주둔비도 1조 2천억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없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혜택이 중국 화교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말씀 반드시 여러분의 주권을 찾아주겠다는 말씀은 바로 이 의미였던 것입니다. 부정선거로 우리 국민들의 주권을 중국 북한에 빼앗기고 가짜 국회들에 의해 대한민국의 재산, 자유, 생명이 중국 북한에게 넘어갔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12년을 노력해야 인서울 하는데 중국 학교들은 시험도 없이 면접과 서류만으로 인서울 의대까지 마음대로 들어가고 노무현 대통령 때 사법고시 없애고 로스쿨 시험만으로 마음대로 판검사, 변호사 되도록 국적지원까지 없앤 것이 문재인 정권이며 그런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굳춘 것이 김대중 정권입니다. 그것을 위해 전라도에 빨대를 꽂게 5.18을 민주화로 둔갑시킨 것이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이에 우리는 제안합니다.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반역, 친중, 친북, 종북 주사파입니다. 매국노 반역, 친중파들의 종북 주사파는 재산몰수, 가족과 함께 북한과 중국으로 영구 추방하기를 바라며 그리고 애국기업, 우량 주식을 사고 민주당이 부정선거 막고 악법 원천 무효시켜 우리 모두 부자 되는 소액주주 운동을 제안하고 그리고 반역 위원 민주당 해산을 위한 첨단 국민 서명 운동을 제창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